그런데 이 물의 알칼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미네랄이 중요한 거야. 미네랄은 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흡수력이 좋고요.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색약수터, 이런 고양 생각을 해가지고 오색약수터에는 뭐가 많을까요? 오색약수터에는 빈혈증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오색약수터 가서 잡수시면 빈혈 다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분제를 사서 잡수시면요, 소화가 안 돼. 쇳가루를 먹으니까 소화가 되냐고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미네랄을 오늘 우리가 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요즘 물에서 너무 심플링을 많이 해가지고 물에서 미네랄 섭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 미네랄을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천연 미네랄이 가장 많은 것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함초라고 하는 바다풀에 천연 미네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해초류에는 미네랄이 다 많아요. 미네랄이 해초류에는 몽땅 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을 했는데 그럼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인데 미네랄이 무슨 일을 해주느냐? 예, 미네랄의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일을 해준다 그랬어요? 마그네슘은 한 300가지 일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마그네슘은.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없어가지고 두통도 생기고 팔다리도 저리고 심장도 두근두근대고 마그네슘이 없어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뭐가 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그네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발이 붓기도 하고 마그네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 변비통이 생기기도 하고 마그네슘 때문에 여러분 두통도 생기는데 자 마그네슘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칼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돼요? 뼈가 형성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운행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데 미네랄이 전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 같은 데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랬죠? 소금하고 포타슘이 없으면 안 된다든지 간에는 엽산이 없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분 간에는 엽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엽산이 뭐예요? 바이타민 K란 말이에요. 바이타민 K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간에는 이 바이타민 K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예, 심장에는 핵산이 없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런 마그네슘들이 우리 모든 바디 전체를 대사기능 전체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미네랄인데 요즘은 미네랄 결핍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네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어서 건강해지려면 해초를 많이 잡수셔야 돼요. 예, 해초류에 참 미네랄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공유 껍질에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공유는 껍질째 잡수셔야 돼요. 어떤 공유든지 공유 껍질에는 미네랄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껍질에 어떤 거나 미네랄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깨 같은 것도 껍질 빼고 거칠다고 해서 깔깔하다고 해서 껍질을 까내고 속만 잡수시면 소용이 없어. 껍질까지 그대로 갈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깨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네. 들깨는 여러분 절대로 가루를 빠서 냉장고에 넣었다 잡수시면 안 돼. 예, 그러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남는 거는 포화지방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들깨는 통들깨를 갖다가 미리 깨끗이 씻어서 말려놔요. 말려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먹을 때 요즘은 믹서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드럭 갈아가지고 쓰셔야 돼요. 아마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시도 있잖아요. 아마시도 코스코에 가면 가루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오면 안 돼. 예, 그거 사오지 말아요. 그거 사오면 안 돼. 아마시 통째로 사다가 놓고 먹을 때 바로 갈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루 이상이 지나고 나면은 영양이 다 파괴돼 버리고 남는 거는 뭐에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근데 참깨는 안 그래요. 참깨는 한 달을 갈아놔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참깨는 오메가6 덩어리예요. 그거는 포화지방산 덩어리예요. 참깨가. 예. 그래서 참깨는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러나 들깨, 아마시 이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서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예, 통들깨를 사다가 놓고 먹을 때 가루, 아마시도 꼭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그러니까는 너 종류 있잖아요. 너 종류에는 미네랄이 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종류를 많이 잡수시는데, 호두는 뇌 질환에는 호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매하면 두 가지 치매를 말해요. 하나는 알츠하이머가 있고 하나는 퇴행성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알츠하이머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퇴행성 치매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퇴행성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좋냐면, 또 중풍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은 여기 대퇴부 이 경동맥이 막혀가지고 생긴 걸 중풍이라 해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을, 이 혈관 막힌 걸 뚫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중풍 있는 분도 그렇고 치매 있는 분도 그렇고 또 치매가 없는 분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뇌에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거 뇌를 많이 쓰면 피가 뇌 쪽으로 많이 솟구치는 거야. 피가.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가 모자라면요, 빈혈로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자꾸 어지럽다고 통증을 호소하냐면, 공부하다 보면 이 뇌에 피가 엄청난 양이 소모가 되는데 모자라는 게, 그게 피가 모자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그리고 편두통이 생긴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피가 뇌에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이야. 그렇게 하면은 뭐 미기만 될까요? 뭐 미기만 될까? 응? 아니야, 호두가 아니야. 피를 미겨야지. 피가 모자라니까 피를 많이 만들어주도록 해야죠. 그죠? 예, 피를 많이 만들어주도록 해야 돼. 그럼 피가 많이 만들어주도록 하려면 피는 어디서 만들까?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여러분 피 만드는 영양소가 뭔 줄 알아요? 단백질이 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단백질이 피를 만들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단백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우리가 흡수력이 좋은 것이 이제 소고기, 뭐 양고기 이런 것들인데, 양고기가 제일 좋지, 소고기보다도. 그런 것들인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는 뭐냐면은, 식물성 단백질로서 만들어지는 피는 깨끗해, 맑고,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로서 만들어지는 피는 거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행하는데 이게 움직여지는데 거치니까 아무래도 더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버리면은 뭐가 생겨요? 동맥경화 같은 것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동물성 단백질, 나는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고기만 내린다고 먹어봐요. 고기로 인해서 안 걸려버리지. 예, 그러니까는 왜 고기로 안 걸리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빨간색 고기는 암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식품이야. 빨간색 고기가. 그 다음에 하얀색 고기는 췌장과 비장을 제일 빨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빨리 와요. 왜냐하면 췌장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럼 닭고기는 어떨까요? 닭고기는 하얘요, 빨개요? 오리고기는 하얘요, 빨개요?
예, 하얀색 고기는 닭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오리고기가 됐든 상관없이 하얀색 고기는 비장하고 췌장을 빨리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고기는 암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 예, 이 식품 중에 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좋아하시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고기만 먹고 살지. 예,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그냥 1년 내내 고기만 먹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같은 단백질을 섭취를 해도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물성 단백질에 가장 식물 중에 단백질이 가장 많은 식물. 그래, 콩. 그래, 맛있어. 콩이야. 예. 콩이 가장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콩은 이래요. 콩은. 자, 여자분들 갱년기를 전후하신 분들은 검정콩 괜찮은데, 예? 쏘이는 안 돼. 쏘이가 뭐예요? 무슨 콩이에요? 메주콩. 예. 메주콩은 안 돼. 그러나 갱년기가 지나신 분들한테 메주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 갱년기가 지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요. 그럴 때 이 쏘이는 여성 호르몬 덩어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유를 잡수시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두유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갱년기가 지난 남자들한테 두유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왜 안 좋아요? 만약에 내가 부인이라면 우리 신랑한테 두유만 갖다 빌려. 여보, 이거 완전 짝짓잖아.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얌전해져. 그전에는 이 신랑이 잔소리가 많고 저기에서 그냥 내가 힘들었는데, 때는 이때다 하니 열심히 갖다가 그냥 두유만 갖다 빌린다고, 두유만. 예. 그래서 두유만 갖다 빌려가지고 여자가 됩니다, 여자를. 여성 호르몬만 내 여자가 돼버려. 예. 그러면 그냥 남자는 어떻게 해요? 소심해지고 약해져가지고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예.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 갱년기가 지나면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해진다는데 그러지 마. 남성 호르몬을 많이 먹어야 돼. 남성 호르몬. 예, 남성 호르몬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예? 그렇지, 도마도. 그 다음에 산수유. 산수유하고 도마도는 남성 호르몬 덩어리예요. 산수유하고 도마도. 남성 호르몬을 많이 먹어야 돼. 남성 호르몬 많이 먹어. 그러면은 이 남자가 그냥 정력이 좋아져 버렸네. 그러면은 여자 밑으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와. 예? 남자는 힘 있으면 지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 있으면은 부인들한테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남자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그런데 남자분들 있잖아요. 갱년기가 지난 다음에 소액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환암 걸려. 무슨 암 걸린다고요? 고환암 걸려. 고환암. 예. 그리고 갱년기 전에 이 여성분들 있잖아요. 갱년기가 올 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하프로셔가 너무 많고 갱년기 장애가 오니까 소이를 많이 먹어요. 소이 많이 먹는데 소이미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거의 하여튼 70%는 유방암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갱년기 때는 소이는 절대 잡수면 안 돼요. 그리고 갱년기가 지난 남자들한테 소이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가 좋냐면은 갱년기가 지난 남자들한테는 검정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유도 검정콩, 서목대 있잖아요. 서목대로 두유를 해 잡수시면은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져요.
여성분들도 검정 콩물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스트 캔서 걸리신 분들이 오시면 이 브레스트 캔서 걸리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제일 먼저 씁니다. 예, 여성 림프암도 그렇고 브레스트 캔서도 그렇고 오버리 캔서도 그렇고 이런 캔서 남자들 전립선암 아니면 고환암 이런 환자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이유 조건 없어요. 무조건 호르몬 절단제야. 예. 그래서 여성이 호르몬 절단제를 여성 호르몬 절단제, 남자든 남성 호르몬 절단제를 먼저 줬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1차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 때 석류가 좋습니다. 갱년기 없애기 위해서 석류가 뭐 여자들이 이쁘든 아예 그거는 할머니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갱년기 때 이거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성 호르몬 과다증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갑상선 타이로드는 있잖아요. 갑상선은 타이로드 옛날에는 타이로드가 작아지는 거고 커지는 거, 협소증, 항진증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타이로드가 있잖아요. 제일 많은 거가 폴립, 타이로드 폴립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세 번째는 협소증, 네 번째가 항진증이에요. 타이로드가 옛날하고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병이 옛날하고 있잖아요. 지금하고는 병이 달라.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왜 이 갑상선에 이렇게 폴립이 많이 생기냐 얘기예요. 폴립은 왜? 물집이 많이 잡힌 거야. 갑상선에. 그래서 갑상선에 폴립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사람 있잖아요. 짜증나지고 기운이 빠지고 아주 기운을 쓸 수가 없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지고 힘이 빠져버려요. 이거 폴립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암이 생기고 나면 갑상선에 암이 생기고 나면은 전혀 정상이 없어요. 전혀 정상이 없어요. 예, 밑에 기운 빠지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끔 가다가 어지러워져. 예, 요런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작아지면 타이로드가 작아지면은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예, 증상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나는 왜 이렇게 심장이 잘 뛰는가 하는 사람들 꼭 보면은 타이로드를 먼저 봐요. 그래서 갑상선을 먼저 보고서 타이로드를 보고서 보면은 이거 협소증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지면 어떻게 해요? 커지면요 열이 나고 두근두근되고 그리고 화가 잘 나고 이게 커지면은 그냥 괜히 화도 잘 나고 그러다가 화나다가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이로드 질병이 오는가? 타이로드 질병은 미네랄 결핍증이야. 미네랄이 타이로드에 적어서 볼립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협소증도 생기고 뭐 간단해요. 미네랄만 충분해도 타이로드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로드 질병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먹이는 게 함초가루하고 다시마가루 많이 잡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초, 다시마는 있잖아요. 마르고 달걀 잡수셔도 괜찮아요. 예, 요즘은 타이로드가 너무나도 애로 어른이고 타이로드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옛날엔 타이로드가 그렇게 질병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툭 하면 타이로드야. 그리고 병원에 가면 뭐냐면 무조건 뛰어내버리면 무조건 뛰어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타이로드 뛰어내고 나면 평생 호르몬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타이로드라고 하는 놈은 우리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타이로드를 거쳐서 요 심장 위에 보면은 내분비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심장에. 골로 보내서 요 내분비에서는 전신에 호르몬을 보내주는 기관이라고요. 그런데 타이로드에서 그 호르몬을 받아서 내분비로 보내주는데 타이로드가 뛰어내져 버리면 호르몬 받아낼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호르몬을 그냥 내분비에다 직접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제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머리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는 수면장애 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편두통 많이 생기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파킨슨 오게 되죠. 치매 오게 되죠. 뇌세포가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죠. 뇌에 대한 질병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가급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로드는 안 떼내는 것이 복이다. 예, 그리고 무엇 많이 잡수시라고요? 미네랄 많이 잡수셔라. 예, 미네랄 많이 잡수셔야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해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고요. 암에 있어서인데 그럼 왜 pH하고 오늘날 우리 건강하고 그렇게 영향을 주냐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암 환자라든지 전대병 환자들은 pH가 다 낮다 했어요. 다 낮다고. 예, 실제적으로 pH가 높은 사람들은 암 안 걸려요. 그런데 pH가 있잖아요. 너무 높아도 안 돼. 8 이상 넘어가도 안 되고 6 이하로 내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는 항상 7에서 8 정도가 제일 좋아. 7에서 8. 요것을 우리는 약 알칼리 체질이라 해요. 그럼 이 약 알칼리 체질은 뭐냐면 몸에 찌꺼기가 없어. 쌓이지가 않아, 찌꺼기가. 네. 자, 아까는 뭐 많이 잡수시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도 많은 걸 가르쳐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안 되나보다. 그렇지? 처음에는 뭐 많이 잡수시라 그랬어요? 예, 물. 어차피 죽을 물이지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물이라도 열심히 잡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가 안 생긴다고요? 복부 파이브스톤이 안 생겨요. 섬유통이 안 생깁니다. 섬유폭이 안 생깁니다. 파이브스톤이 안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내가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알아. 여기도 여러분 계세요. 얼굴만 봐도 저분 분명히 배 파이브스톤 있다. 예, 저는 그냥 하도 똑같은 환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하루에 제가 한 30명씩 보는데요. 그럼 하루에 30명씩 그러면 우리가 4일을 진료를 하면 하루 일주일에 몇 분을 봅니까? 네? 120명을 보잖아요. 1년이 몇 주예요? 52주. 그러면 1년이면은 몇 명을 볼까? 계산 120 곱하기 52 해봐. 얼마가 나와? 응? 아니 120 곱하기 유치원 안 다녔어? 응? 얼마나? 6,000명. 예? 그 6,000명 보는데 그럼 우리 진료소에서만 1년 보는 사람이 6,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사노세 환자들, 타주 환자들 다 하면은 작년에는 내가 거의 한 10,000명을 받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5,300명 본 것 같아요. 1월 5일부터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6,000명 이상 환자를 보면 똑같은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 예,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환자를 매일 똑같이 보는 게 똑같이. 그럼 어떤 분은 와서 농담이 뭐냐면 참 목사님은 복도 많으시다 그래요. 왜? 아니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환자만 상대해가지고 그냥 환자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뭔 복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만 봐도 뭘 할까요? 그냥 병증이 얼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예, 면색만 봐도 우리가 면색만 봐도 아유 저분은 어디가 아파서 하셨구나. 저분은 어떻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맥만 봐도 그분의 과거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과거사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도사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고 도사가 아니고 같은 환자를 반복해가지고 수행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분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분, 저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 저분은 여기 와야지 또 소용이 없는 분,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는 분, 저분은 끝난 분, 전대의학으로서는 안 되는 분, 되는 분, 이게 그냥 전부가 될 거예요.
아주 많은 환자들 보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하면은 몇 명을 볼까요? 10년 동안에 몇 명을 봤을까? 10년 동안 몇 명 봤을까? 네? 1년에 6천 명씩 10년 동안이면 몇 명 봤어? 6만 명 봤을 거 아니야. 10년 동안 6만 명 봤을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10년 동안 보는 내가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이거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5년 한 반 됐는데 그동안 본 사람들이 거의 한 4만 5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뭐 차트를 보니까는 침을 안에 침을 쌓이셨어요. 예. 이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고 닳도록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환자분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흔하게 오는 병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막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을 해도요, 얼마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상식만 있어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하루에 살구시 3개씩만 먹어봐요. 하루에 살구시 3개씩만 먹어도 암은 안 걸린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여기, 참 시카고는 복 받은 땅이더구만. 시카고에는 오늘 그러니까 여기 비단초가 너무 널렸더라고. 오늘도 점심 먹고 나왔더니 그 화단에 비단초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보여주겠다고 목사님 차에다 실어놨더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목사님 차에 가서 보시면 돼. 이거 비단초구나. 여러분, 이 비단초는 있잖아요. 모든 암에는 비단초 이상 전부이 없어요. 그리고 천연 항생제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프리폴리스가 프리폴리스라 그래? 뭐라 그래? 프로폴리스. 나보다 똑딱하다. 너구랑 바꾸자야. 프로폴리스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생제 중에는 천연 항생제는 제일 나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 50대 50, 프로폴리스 50, 프로폴리스 50%, 60%, 지금 70%, 80%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70%만 넘으면 녹지가 않아요. 프로폴리스가 녹지가 않는다고. 근데 50대 50까지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프로폴리스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80%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기술이 좋아졌고 그만큼 우리가 좋은 항생제를 쓸 수가 있어요. 프로폴리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프로폴리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생제는 여러분 프로폴리스는 세상에 항생제는 프로폴리스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예. 구하기도 쉽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70%가 넘으면 녹질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녹냐면 꿀물을 따끈하게 타가지고 고기에다가 한 숟갈 떠가지고 녹으면 잘 녹아. 물에는 절대 안 녹아요. 근데 꿀물에는 잘 녹아요. 프로폴리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독한 거는 꿀물에다 녹여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천연 항생제로서 너무 여러분들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상포진균은 죽질 않아 우리 몸속에서. 프로폴리스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프로폴리스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비단초예요. 비단초는 천연 항생 물질로서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이건 제 지식이야. 예, 제가 써본 경우 이게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비단초가. 그래서 비단초를 여러분들이 센 거 있잖아요. 그냥 즙을 갈아서 마신다든지, 녹즙으로 갈아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걸 물로 마신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천연 항생제로서 뛰어난데 천연 항생제뿐만 아니라 헬코박тер도 좋고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서도 좋고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이 사람은 대장에 찐디기가 대장 안에까지 파고들어가 버렸어. 찐디기가. 근데 이 찐디기가 대장에 가가지고 죽지 않고 대장 세포 속에 딱 들어서 버렸는데 지금 현대의학으로 이 찐디기 죽이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이 찐디기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냥 붙여 있는 거 아니라 세포 속에 싹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을 딱 쪄버려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놈들이 죽질 않아. 약을 갖다 항생제를 때려도 얘네들이 죽질 않아. 찐디기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찐디기가 그 세포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해서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거 뭘까요? 비단초. 이거 비단초라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와서 보세요. 네. 근데 이 찐기가 딱 들어붙었는데 이거 갖다 끓여 잡수라 그랬어요. 이거 갖다 녹즙으로 먹고 이거 이제 다른 늘 먹어. 근데 이거 먹고 찐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위암 환자들이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네, 위암 환자들에서 꼭 이거 뜯어다 갖다 드려요. 네. 네. 간암 환자들도 꼭 이거 잡수셔야 돼. 위암, 간암, 대장암, 직장암 환자들은 이거 꼭 잡수셔야 된다고 이거. 그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분들이 항문이 헐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항문이 헐어가지고 비가 줄줄 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치질이 심해가지고 치질을 도려내버렸어요. 레이저로 치질을 도려내고 지었는데 이분이 당뇨가 있으니까 지혈이 안 돼버린 거야. 당뇨가 심해가지고 도려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지혈이 안 되는 게 당뇨 때문에 해놓고 나면 또 터지고 해놓고 나면 또 터지게 이게 점점 이렇게 허벌적이 돼버린 거예요.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옆에다 빼내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엎겨놓고 보는데 와 해도 이건 너무 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 체크업 안 하고 수술했냐 그랬더니 당 체크업 하고 수술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면 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 말씀 기억나더라고요. 참 용기도 좋아. 목사님한테 가면 뭔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 그 현대의학에 좋은 발전된 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이 초라한 요 클릭에 와가지고 이게 낫냐고 안 낫는다고 가시라 그래도 이건 뭐냐면 믿음이 좋거든요. 목사님은 뭔가 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병원에서 할 것 같았으면 제가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딱 없어요. 당뇨 당장 잡고요. 당뇨 무조건 먼저 잡아버리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 포옥다리 같은 무조건 매일같이 자유를 해라. 그럼 당뇨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당 체크업하고 뭐 여기 비장 체크업하고 체장 체크업하고 다 체크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체장은 아주 건강해. 근데 타입 2 당뇨야. 근데 당뇨가 했더니 뭐 350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공복에. 그래서 350이 올라가는 게 되냐고. 그래서 오늘서부터 절대 하지 말고 저녁 식사 금식. 무조건 저녁은 먹지 말아라. 그 대신 아침과 점심은 무조건 많이 잡으셔야 돼요. 아침과 점심 다 먹고 일일 이식하고 저녁은 무조건 먹지 말라고. 그리고 돼지 감자 있잖아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하고 뽕나무하고 그다음에 비로멜론 사다가 매일 비로멜론 얼마나 많이 팔아요 요즘. 매일같이 아침 먹고 1시간 후에 한 컵,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한 컵, 저녁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컵, 하루에 3컵씩 먹는데 500cc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무조건 가서 일주일만 하고 오라 얘기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무화과나무 따다가 많이 집어넣고 푹 삶아가지고 그물에다가 같이 엉덩이 이렇게 담그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그냥 해봐. 아우 뭔가 나한테 오면 날 것 같아서 왔으면 그냥 해보시라고요. 왜 안 해보냐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말고 가라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 또 어디서 온 거 아니야. 그것까지 내가 구해다 줘야 되냐고. 어디 가서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잘 다니는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 옆에 오늘도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널렸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따다가 쓰라고. 일주일에 왔는데 그게 다 안 물어버렸어. 그 허발창 되게 다 안 물어버려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줄기, 열매, 잎사귀, 껍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무화과. 너무 좋습니다. 시스기아가 병 들었잖아요. 그때 시스기아 같은 병이 무슨 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들었는데 시스기아가 걸려서 죽을 병에 든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 그럼 오늘 배우고 가세요. 그분이 피부암이 걸렸던 거예요.
피부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가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는데 아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2탄은 내일 할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네. 아 시간이 벌써 저거 이렇게 1시간만 더 들어올게 뒤로 돌려놨으면 좋겠네. 네? 지루해요? 아쉬워요? 큰일 났겠네. 그래서 시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누굴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가가지고 야 이사야 너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와라. 그런 시스기야 병이 날 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안 그랬다고. 네. 이사야에게 무화과 한 뭉치를 가지고 가서 그 환부에 가서 바르고 오라는데 발라주라는 거예요. 나는 무화과 한 뭉치 이것이 애매모호한 거야. 성경에 무화과 한 뭉치가 도대체 뭘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했어요. 열매일까? 줄기일까? 이파리일까?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겠지. 나는 자연치료 의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화과 한 뭉치가 뭘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영어 사전도 보고 시브리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 해도 무화과 한 뭉치라고 하는 것이 안 써져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 있을 때는 할 수 없어. 내가 찾는 수밖에. 그렇잖아요. 예, 안 나와 있을 때는 할 수 없어. 아, 이건 나보고 찾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럼 내가 찾아야지. 무화과 한 뭉치가 도대체 시스기야 피부암이나 무화과 한 뭉치가 뭘까? 이건 내가 찾으려는 말씀이면 내가 찾아야 되겠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가 아토피가 생겼어요. 여기 다리에. 아토피가 생겼는데 아토피를 우리 후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은 동문이니까 잘하는 이승호 목사님. 침을 잘 놓잖아. 이 후배 목사가 침을 그 어떤 선생님이지? 한국의 침으로 유명하신 그 어느 선생님 밑에서 이름도 자꾸 깜깜이 이름을 하여튼 네. 하여튼 그 선생님 밑에 제자한테서 배워가지고 침을 잘 놔요. 한의사는 아닌데 침을 잘 놔. 그래가지고 이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침을 놔줬는데 아토피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침 맞고 나서 아토피에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에 갔더니 뭐 한 달 프로그램을 줬는데 한 달 프로그램이 더 번져 버렸어. 예. 침에서 이렇게 번져 놓은 것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이쪽에 여기 다 퍼져 버린 거예요. 이제 허벅지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는 나는 이제 다 고치고 자기는 못 고치네. 예? 그래서 야 선생이 자기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단다. 무화과나무로 이파리를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를 따다가 지져가지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환부에다 발랐더니 3일 만에 나버렸던 거예요. 30일도 아니고 시스기야가 3일 만에 피부암이 난 거예요. 자, 3일 만에 났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무화과 이파리를 갖다 찢어가지고 여기다 발라버렸어요. 여기다가. 예, 그 물을 전부 다 발랐어. 거짓말 못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뚝뚝뚝해진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무화과를 폭 삶아가지고 야, 너 여기다 다 발라버려라. 한 30분 담그고 있어라. 30분 담그니까 그냥 물 담대는 새카매지는 거야. 여기가 새카매져. 일주일 하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정말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나 때문에 순한 많이 당하네 정말. 네. 아니 우리 집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집 나무가 있잖아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뜯어가냐고. 네. 이 시카고의 새 믿음이 순한 길을 당하듯이 하여튼 무화과나무가 너무 순한 많이 다니네. 너무 잘 들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치질에 있잖아요. 여러분 치질 있는 사람들 내가 한 번도 아직까지 실패를 안 해봤어. 근데 한 번도 돈을 못 받아봤어. 치질 고쳐주고. 이게 돈 받을 거가 안 돼.
치질 환자가 아예 가서 무화과 나무 뜯어다가 담가 버리세요.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뜯어가지고 담가가지고 삶아서 담가가지고 안 난 치질은 치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직장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딴 사람 가는데 그 사람 안 나가지고 온 거예요. 왜 안 났느냐 얘기해요. 또 사람들이 또 희한해요. 내가 하면 무조건 나야 되는 줄 알아. 안 나면 대단히 화가 나서 와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안 나면 화 내 안 내요? 안 내. 근데 나한테는 사람들이 안 나면 화가 내서 온다고. 야, 내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훌륭한가 보다. 와가지고 화를 내서 왜 안 나냐 얘기해요. 난다 그랬는데 안 날 수도 있지. 내가 다 고치는가. 예? 그래서 뭐냐면은 한번 보자고. 그런데요, 학문이 이렇게 막혀버리더라고. 혹이 나와서. 이건 직장암이야, 직장암. 이거는 안 낫지. 이건 치질이 아니고 직장암이라고. 빨리 가서 이거 직장암 수술해버려, 잘라내버리는 게 제일 빨리 것 같다고. 아니면은 나한테 암 치료를 받든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잘라내는 거가 암 치료 받는 거, 목사님한테 받는 거고 어떤 고생 안 하는 거. 글쎄, 그건 너무나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가지고 수술해버렸어요. 잘라내버렸다고. 예. 그러니까는 직장암은 안 났더라고. 그러나 치질은 다 났더라고. 피부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여기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야. 여기는 피부병이 내가 볼 때 여기 사람들은 피부병이 없나 보다. 제가 진짜 보니까는 여기에 오니까는 민들레, 비단초, 그 다음에 엉겅퀴, 이 세비둥, 이거가 이 네 가지가 시카고에 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런데 내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은 흔한 거는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흔해요. 온 세상에 흔한 거는요, 그냥 흔한 게 아니야. 흔한 분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가 돼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예, 정말로. 내가 우리 농장에 너무너무 농장에 처음에 이사 갔더니 제일 많은 게 가시풀이야, 가시풀이. 이 가시풀이 말이에요. 이 신발도 툭툭 들어와. 이게 캘리포니아 가시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흔한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게 약인데 이게 분명히 이게 약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널려놨는데 이 도대체 무슨 약일까? 그래가지고서는 하는 수 없이 가시를 다 해가지고 가려가지고서 이제 내가 마셔봤지. 하루 먹었더니 안 죽어. 하루 먹었더니 안 죽어. 그럼 이제 이틀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틀 먹었는데 이틀째도 안 죽어. 그래서 3일을 마셨어요. 그걸 가려가지고 3일을 먹었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내가 딱 무릎을 치면서 이거 관절염 치료제로구나. 예. 관절염 치료제는 다 가시야, 다 가시. 여러분, 관절염 치료제 중에 제일 좋은 건 주염나무 가시예요. 주염나무, 창자가 먹은 주염나무 열매 가시. 그 가시가 뭐냐면, 가시가 있으면 가시에서 또 가시가 나고 그 가시에서 또 가시가 나고 그런 거 있어요. 예. 아주 이게 한국에도 많은데 가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시 한 뭉치가 이만하다고. 그런 가시가 이게 관절염 치료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조각자라 그래, 조각자. 그런데 그냥 이 가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삶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비겼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이거 뭐 주나 알고 삶아서 나 주냐 얘기해. 괜찮아, 먹어봐. 내가 3일 먹었는데 살았으니까 당신은 아마 5일까지는 살 거야. 그리고 6일째는 죽으면 어떡하냐. 셋째 더 가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5일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그렇게 한번 먹어봐. 정말로 이것을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 뭐라면 명은 아프고 조금 좀 나은 것 같아. 좀 팔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 가시뿌리에 가시가 가시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 좋은 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와서 우리 집사람 관절염으로 너무 힘드니까 꼭 필요한 건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눈만을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는데 이미 다 예비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에 왔더니 여기는 세비등, 민들레, 원건기, 비담조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좋은 거냐 하면은 뽕나무, 자작나무 이건 다 어디에 좋냐 하면은 간,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여기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적마다 여기는 간암 환자들이 참 많은갑다. 여기 간질환 환자들이 분명히 많구나. 근데 정말 우리 클리닉에 시카고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의 90%가 다 간질환 환자들이에요. 간암약이 우리 클리닉에서 전국으로 갈 때 시카고로 제일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시카고에 간암 환자들이 우리 클리닉에 제일 많이 방문하셔요. 그럴 적마다 제가 뭐라 하냐면은 시카고는 간에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엉겅퀴, 민들레, 비단초, 세비등 이거 열심히 기 잡수시라고 열심히. 여기는 분명히 그게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기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정말 간은 여러분 절대적인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이 무너져 버리면 큰일 안 돼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양약으로는요 간을 치료하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양약이요 간을 회복시키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풀은요 간 치료제가 제일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양의사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간 환자들한테 절대로 한약 먹지 마세요. 다른 거 먹지 마세요.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양약으로는 간을 회복시키는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약들, B형, C형 바이러스 약들이요. 이 약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홀드를 시켜놓는 거라고. 죽이는 약을 아직까지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요 식물은요 이 바이러스가 그냥 죽어버려 부르는. 그래서 내가 우리 양의사들한테 막 얘기한다. 제발 자연 좀 배워라. 잘 공부 좀 하라. 공부하냐고 양의 공부하냐고 무척 고생했는데 지금 공부 좀 더 하라고. 제발 공부 좀 하라. 무슨 공부하냐? 식물 공부 좀 하라고 그래. 식물 좀. 영양학도 좀 배우고 식물 공부 좀 하라고. 식물에 널렸어요.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은 사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휴통 갔더니 어떤 환자분이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몇 시에 7시 가니까 차를 타고 오셨다니까요.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를 손을 딱 잡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이름도 성도 몰라 처음 본 사람. 그렇지. 제가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CD를 통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CD를 적어서 내 모습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뚱뚱하겠다, 어떤 사람은 날씬하겠다, 어떤 사람은 못생겼겠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겠다. 그러다가 나를 딱 만나면 아유 난 CD에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CD를 듣고 나를 안 듣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나를 본 사람은 한 사람 듣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자초지종인데 자기는 간은 밝아도 복수가 이렇게 차고 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간을 이렇게 봤는데 내 CD에서 무조건 엉겅퀴하고 민들레 많이 잡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봄에 엉겅퀴하고 민들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엉겅퀴 뿌리째 민들레 뿌리째 해다가 이거는 매일같이 녹즙 짜서 먹고 이걸로 삶아서 먹고 매일같이 한 거예요. 6개월 하고 났더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도 않고 복수 찾은 것이 사라지고요. 간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뭐 먹어서 이렇게 났냐고 노말 판정을 받아다가 준 거예요. 노말. 이야. 내가 그분 보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네요. 정말.
예. 아니, 내가 보지 않았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엉겅퀴, 여러분, 지방간에는 엉겅퀴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지방간에. 커피를 여러분들이 정 목공을 깠으면은 민들레 뿌리를 뽑아가지고 볶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피처럼 타잡잡으세요. 커피 중에 1등 커피야. 예? 향도 커피야. 그렇게 좋은 커피 향이 없어. 그러면 이 민들레 뿌리 커피 차는 있잖아요. 간도 좋아지죠. 신장도 좋아지죠. 혈액순환도 좋아지죠. 와, 여기 이제 비즈니스, 좋은 비즈니스 하나 생겼다. 여기 민들레가 얼마나 많아. 네? 이렇게 좋은 거예요. 버릴 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디 갔을 때더라? 어디 캔사스인가? 켄터키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청, 이제 오라에서 갔더니 하는지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 동네 세비들이 다 사라졌대요. 그걸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CD 듣고 세비들, 이제는 세비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켓에서 사오는데, 마켓에 쓰는 저기 파운드에 299씩 산대요. 옛날에는 세비들이 너무 지천에 깔렸는데, 이제는 세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목적이 이건가 보다. 그 세비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예, 정말 세비등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립선으로 전립선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변 저 호수에다 껴가지고 빼내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할 날짜를 잡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왜 수술하지 마. 수술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야, 걱정하지 마. 도마도하고 세비듬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갈아비고, 그 다음에 세비듬하고 가시오가피 가려가지고 매일같이 물을 그냥 2리터씩 먹여버렸어요. 2달 먹고 나는데 그게 다 녹아버렸어요. 6개월 되니까 노만이 되고 노만. 그랬더니 거기 카이저 병원에서 도대체 너는 뭐를 먹었길래 이게 다 녹아버렸냐 이게. 네. 호수를 껴내고 봐야 되고 이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전신에 퍼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6개월 먹었더니 다 없어졌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도마도는 여러분 생 주스는 안 돼. 도마도는 항상 익혀서 주스를 짜야 돼. 익혀서 잡수야 돼. 남자분들한테 도마도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도마도 주스하고 그 다음에 세비듬을 갈아가지고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도록 한 거예요. 50cc 이상. 이 머그잔을 크게 하나씩. 그리고 세비듬하고 가시오가피를 포 달여가지고 그냥 하루에 2리터씩 먹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뜨리가론이잖아요. 뜨리가론씩 그냥 막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6개월 되니까 다 없었죠. 다 나왔고, 다 죽었죠. 근데 세비듬은 이렇게 전립선만이 아니죠. 여자분들 유방암 안 걸리시면 세비듬 무조건 잡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늙지 않으시려면 노화 방지에는요, 세비듬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아유, 여기까지. 이건 하다가 하도 오늘 밤새도 안 끝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 끝나십시오.